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오전 시간에 그 환경 SRF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수고했다는 말에 사실 질문할 걸 까먹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예, 그 스마트 그리드 도시라고 환경부에서 나온 공모 사고는 아십니까 혹시?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뭐 이 환경, 그러니까 나빠진 걸 좋은 쪽으로 돌리려는 거가 있고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예. 애초서부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년간에 걸쳐서 한 60억, 많게는 1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이거 숙지하신 분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모 신청을 이제 와왔고요. 환경부 공모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시군 내부 방침에 따라서요. 주민 공모를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그 인터넷하고 이제 주민 그 공모 신청을 받아왔고요. 환경부에 신청해서 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 뭐 저도 이걸 안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돈도 뭐 2,9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과장님 잘 하시니까 이거 뭐 TF팀도 이게 구성되기도 하고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지금 환경적으로 사실 뭐 지금 많이 좋아진다 그러지만 우리가 준공업 지역이라 해서 지금 은연 뭐 광적도 그렇고 남면 공업 지역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데를 좀 환경을 고칠 수 있는 그게 두 번째 아니죠, 그게. 네, 문제 해결형으로. 예, 그래서 그게 한 2년간 이게 공모가 되면 많으면 100억까지 지원이 된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줘. 공모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뭐 이게 참 답변하기 도 참 곤란할 텐데 그래도 그나마 이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우리 소송에서 지금 근데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은 돈이 사실 직원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만 이 정도 금액인데 우리가 뭐 용역을 잘못해서 날린 돈, 설계를 잘못해서 날린 돈 이거 숱하게 많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입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만약에 어디 땅을 어쩌게 팔았는데 그게 환매에 걸렸어요. 사실 환매에 걸려서 그 끝나면 소송을 다 해서 물어지고 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은 이런 말을 해요. 본인한테 의원님 그래도 그 땅 산 돈보다 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시장이 듣기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직원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의원님이 수차 지적을 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뭐 부시장님 답변 뭐 이렇게밖에 못 쓸 수밖에 없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뭐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청 뭐라 그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양주 시민 일일이 다 해서 이렇게 다 내보내 보십시오. 우리도 뭐 우리 본의원들도 싫습니다. 이게 다 질타 맞을 짓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이라든지 송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은 다시 진짜 없어야 될 우리 양주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시장님이야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런 소송이 안 말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본의원이 최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사실 뭐 부시장님도 여기 답변 잘 하셨는데 여기 뭐 경신마을 뭐 설명회 두곡리 상수 이게 뭐 이제 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우리 저 각과 과장님들 뭐 팀장님들 뭐 국장님 뭐 하다못해 부시장님까지 전 직원들이 그 환경에 신경 써주는 바람에 그런 게 좀 없어졌지만 이 모든 일이 할 적에 너무 고기 부서 거기에 한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나중에 이거 다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나간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참 잘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하나가 들어올 적에 진짜 저희 시의원들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모르게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은 올바르지 못한 사업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에 가면 서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좀 이런 거 할 적에는 부시장님 꼭 국장님들이랑 다시 또 한번 회의를 하셔서 우리 시의회 시의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역구에 가나다 순의 의원님들이 있으면 다 지역의 대변자로 해서 다 들어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이거 뭐 이게 SLF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대표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이런 정책은 이게 올바르지 않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애초서부터 이게 초기 단계서부터 상의를 하고 좀 좋은 쪽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 또 우리 양주시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시민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예, 부시장님도 요거에 대한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의정협의회에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 부서 해당 부서 주관 부서죠.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협조 부서의 협조가 안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저도 몇 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주관 부서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협조 부서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갖고서 의정협의회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저도 믿고 우리 의원들도 다 믿을 겁니다. 진짜 우리 양주시는 이런 거 결정을 할 적에는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중요 사업을 결정할 적에 시민과 소통하는 예, 하여튼 우리 정책이 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부시장님 뭐 답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께서 말하고 우리 또 직원들이 답변한 거에 보면은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단 진짜 시민한테 사랑받는 양주시, 시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양주시,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주민들한테 진짜 신뢰받는 양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약간의 좀 답변하시는 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왜 추진했는지 아세요? 아마 2009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지금 임진강 고시 개정한 걸 보면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업소를 좀 집단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아세요? 김동 국장님 지금 부시장님 말씀한 거 맞아요? 부시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뭐 세부적인 거는 아까 제가 홍성표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좀 답변을 드렸지만 그 경신리 상수리 도화리 주변에 그 영세한 도금 염색 피혁 공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적화시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진강 고시 개정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양시의 도금 공장이 몇 개나 남았습니까? 지금 제가 뭐 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하진 않지만은 일단 덕정 지역에 아직도 도금 공장들이 10여 개 이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장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덕정에 5개 정도 남았고요. 덕계가 2개 있고 검증공단하고 구암 일반산업단지에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정도 양시에 남았는데 그 외에는 공장이 되게 많았었죠. 예,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도 포천도 사실 못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포천 그쪽으로는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갈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인천에 우리 양시에 있던 도금 공장이 인천에도 몇 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네. 정말 이 은남산업단지 취지는 그 도금, 염색, 피혁 그런 공장을 은남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도구 공장들이 사실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덕정리도 덕정공단에 한 5개 업체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아파트 있고 등등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은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특히 덕계리도 덕계 농협 쪽에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옮겨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검증공단이나 일반산업단지 구암 일반산업단지는 뭐 그분들은 거기서 하니까 뭐 은남산업단지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됩니다. 그쪽에는 중요한 부분은 덕정공단하고 덕계 그 있는 것은 뭐 은남산업단지가 개발하면서 그걸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고 좋습니다. 뭐 우리 양시가 은남산업단지를 정말 개발을 용의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계속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정말 성의와 열의를 갖고 진짜 무슨 사업을 하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뭐 여기 뭐 쭉 이거 뭐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쭉 이 내용이 서류 여기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얼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처음에 뭐 20만 평 했다, 30만 평 했다, 또 25만 평 했다. 지금 30만 평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면적은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게 변동 많은데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할 게 30만 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99만 2천 평방미터가 맞습니다. 29만 2천이고, 그러니까 약 한 30만 평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정말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평수를 왔다 갔다 하니까는 뭐 거기 주민들이 우리 그 저기 축사 쪽에도 포함시켜 달라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처음에 20만 평 개발하다가 또 30만 평 개발하다가 다시 20만 평 줄었다가 지금 30만 평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무슨 개발을 하면 정말 사업을 하려면 정말 시의 지평부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우리 양시가 지금 뭐 좀 있으면 우리 양시 우리 대한민국 예산에 대해서 이제 쭉 아마 지자체장들이 그 예산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양시가 그렇게 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뭐 은남산업단지가 정말 빠른 시일에 개발할 수 있다. 이게 2010년 10년의 세월도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이제 와서 뭐 아까 뭐 재정투자 심사했다 뭐 했다 얘기 말씀하시는데 과연 10년 동안 뭐 샀느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나 같이 동조하면서 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뭐 2023년도에 언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거 계속 뭐 질의하면 뭐 1시간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뭐 우리 옥정 기반시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공동주택 개발을 하면 우리 시에서 LH에서 요구하는 게 적어요. 없어요 별로. 예를 들어서 옥정 중앙공원 사실 그게 사실 중앙공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딴 데 비교하면 발전한 게 있죠. 그러나 정말 LH에 기반시설을 요구를 안 해요. 또 기반시설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시가 매입을 안 해. 한 예로 회천산동 지금 행복주택 진 거 아시죠? 약 한 4,300평 정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양주시에서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니까 행복주택을 거기다 진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 기반시설 조금 해주고 문화센터하고 도서관 조그맣게 하나 줘주고 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럼 그 회전 3동이 뭡니까? 첫째,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왜 그런 말씀 드리면 제가 목요일 날 시정 질문하면서 우리 양시의 기반 시설 LH에 요구하는 게 없다. 그냥 LH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양시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같이요. 그분들이 하면 그대로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해천이나 옥정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보건소 부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살 데가 많은데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보면요. 빠른 시일에 대책을 세워서 땅 매입할 건 매입을 하시고 뭐 기체 발행해서 매입할 건 매입하셔야 우리 기반 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회천지구나 지금 회천지구도 뭐 시정 질문할 때 기반 시설이 몇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혜택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광석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석지구도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양식 기반시설 없어요. 따져보면은. 그냥 이 책자에는 뭐 기반시설 몇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구에 비례하면 기반시설이 적은 거죠. 말하자면 부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반 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당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시장님이 말씀은 잘하셨어요. 사실 그런 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뭐 기반 시설이 사실 양주에 지금 뭐 회천 3동이나 뭐 양주 이동 쪽도 개발했지만 회천 3이나 옥종이나 저 회천지구나 기반 시설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든 또 이제 광석지구도 이제 개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반 시설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시민의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뭐 질의하겠습니다. 뭐 아까 정경 홍성표 의원께서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에 뭐 37건에 한 110억 정도 뭐 물어줬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것도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덕계도화관 옥정하수 종말처리장 환매 그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근데 금액 얘기는 안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시를 해줘야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 안 하면 질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냥 대충 금액만 적어놔.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금액 이게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여기서 시정질문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좋은데 답변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의원이 모르면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래도 의원들도 다 그 도금회사 사장한테 회장한테 전화해보고 또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액도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저 질문하겠습니까 이게? 답변을 좀 정확히 해달라. 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은 잘 하시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앞으로 두 사람이 더 질문하겠지만 정말 답변을 성의껏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의 시정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정 협의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제 명칭이 의정 협의회지만 이게 의정 협의라는 게 다른 어떤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데는 다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를 대신하는 기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이 의정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나오면 협의의 안건도 골라서 상정할 것이 아니고 이게 법으로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의견 청취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주 시민 전체나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의정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부시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정 협의회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협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들 간에 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을 갖고서 의정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 가지는 지금
두 분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은 우리가 언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이미 도금산업이나 염색, 피여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고 양주가 도심화가 됨에 있어서의 그런 산업을 한 군데 집약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언남산업단지가 시당초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언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표현해 주신 염색, 피여, 도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까? 틀리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없죠, 지금? 예, 현재 단계에서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뭐 테크노밸리나 음란 산업단지 말고 새롭게 이런 우리 산업을 육성하거나 집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적 백석 쪽에 있는 우리가 일명 능안공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염색, 섬유, 피여 이런 상당히 안 좋은 업종이 산재돼 있고 지금 뭐 옛날서부터 좀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었고요. 일전에는 대형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있고 큰 재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그런 업종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조성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전할 수 있는 거는 이전하고 또 새롭게 도금 같은 것도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 다 말씀 주셨지만 지금 뭐 덕정이나 덕계리는 벌써 도심화가 돼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아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답변에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공단으로 공업지역으로 좀 어떻게 만들면 비용도 좀 덜 들이고 효과가 높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밀집화 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심 지역에 그런 도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입지한 거는 아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능안공단 쪽이 공업 지역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집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산업은 산업대로 도심화가 돼서의 어떤 시민들의 불편은 해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집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포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양주시의회에서 본회의에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주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시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시정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양주시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며 소통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새로운 각오와 각별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 또 그 이전부터 시민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지정에 따른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접경지역 개발 제한 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온 양주마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책 이전에 양주시는 주택 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로 하루아침에 주택 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한 지역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어 현재 양주 시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선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 대책 이전 부동산 개혁을 하였고 실거래가 등재까지 된 상황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6.27까지 중도금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실정인데, 이는 국민에게 불리한 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양주시는 이들 양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어떤 구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천 덕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하천의 자전기능 희복을 통한 수질 개선, 수변 녹지 및 주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약 600억 원을 들여 신천 덕계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잘 조성한 만큼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실적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 테크노밸리 대책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 경기도 차원의 산업 전략과 연계되고 산업 관련 협력 등 혁신 인프라 구축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산업혁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농업농촌 소득 향상 및 축산 발전 방향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문화, 복지,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농축산 농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가축질병, 축산 분묘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농축산업의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간의 대면을 통해 전시, 공연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심한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대책과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보강 대책과 체육시설의 확충 방안, 시민축구단 등 엘리트 체육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자 운영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가게를 임대할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내 기업들이 몰락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져 조속한 지원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소상공인, 관내 기업인 특히 섬유 산업의 기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째, 해천 삼동, 청담청, 조리주, 해정역으로 연결되는 인도교 설치 추진 계획입니다. 전철 1호선, 경원선, 양주 해정역 건립 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정 역사 건립으로 GTX 신호선, 전철 7호선 연장과 함께 다양한 광역 철도 교통網을 구축하여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시민의 해정역 이역 편의를 위해 덕정지구와 해정 역사를 연결하는 보도 육교의 건립이 필수적인 바 덕정지구 해정 역사에 관한 보도 육교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국도 3호선 개선 사업 관련 존치 기본 계획 추진 대책입니다. 국도 3호선 개선 사업은 양주시청에서 덕정 사거리까지 7.7k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천지구 개발과 연결된 사업으로 LH공사 타당성 조사 후 사업 진행하기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 해천지구로 구성된 양주 신도시는 총면적 1117만 제곱미터로 최종 6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수인데 문제는 사업의 주체가 LH공사로 해천지구 계획 당시 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국지도 3호선 개선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건 의원님께서는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 등 8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0년 6월 19일 주택법 제63조의 2 규정에 따라 최소 법적 기준과 요건이 충족되어 일방적으로 우리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 등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법적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량적 요건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체 없이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조정지역 지정은 국토부에서 금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주택가격 동향 상세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시도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 분양자 및 전매자,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 제한, 거주 여건 강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항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융위원회에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 적용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생태하천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1단계, 신천 2단계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62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저수 호환, 퇴적원이 준설, 수질 정화 시설 설치, 주민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덕계천 상류 1km 구간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저수 호환, 데크로드, 수생식물 식재, 징검다리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친수 공간 제공 등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전략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도시 첨단 산업단지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기 북부에 제조 기반 기업의 성장 플랫폼 및 도시형 첨단 제조업에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유구역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반영되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적용을 통해 첨단 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주 수요 조사 결과 경기 북부 지역 등 총 139개 기관 및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여 수요는 달성하였으며 향후 뉴딜 사업 등 국가 및 도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농업, 농촌 소득 향상 사업 및 축산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 농촌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 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향상 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이전토록 하겠으며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 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기술 교육, 청년 창업농 육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자동화 시스템 및 농업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ICT, 스마트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보급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겸비한 6차 산업을 확대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금 지원과 친환경 농업 및 갭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푸드플랜 수립으로 공공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발전 방향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그동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 개량 사업,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축산 악취 방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예방 접종 및 축사 차단 방역 시설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능형 축사 관리 시스템 보급과 친환경 스마트팜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의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축산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시 행사와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 모든 사업 추진이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되어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복진 미술관을 포함하여 전시, 교육, 각종 행사와 공모사업 추진 등 고유사업 추진과 온라인 전시, 비대면 교육 및 행사 등 시민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 양주예청, 무형문화단체, 청소년예술단체, 장애인예술단체 등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를 위해 각자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사업에 1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술인들이 마음 편히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노후화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게이트볼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국궁장 무호정 시설 개선 등 공공체육시설 총 187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축구단 등 엘리트 체육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축구 종목 활성화 및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해 K3 리그에 참가 중인 양주 시민 축구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개교, 18개 운동부, 157명의 전문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엘리트 체육 선수 육성과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 체육 종목 육성을 위해 여자 볼링 선수단을 운영하여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 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우수 체육 종목인 육상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내년에 육상 선수단 창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질의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신규 및 확대 사업으로 8개 사업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 중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지원은 5,537개소에 28억 원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는 142개소에 3억 원 등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약 440개소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역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 사랑카드 발행 목표액을 당초 133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소액대출 2차 보전 지원 및 공공배달앱 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코트라,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자금 및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온라인 해외 전시회 지원, 화상 수출 상담회, 랜선 패션 위크 등 사업 변경을 통하여 비대면, 언택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온라인 공동관, 개별관 구축, 바이어 발굴 매칭, 스마트 클래스를 활용한 화상 상담 진행,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내 화상 상담실 구축 등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판로 개척 확대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로 질의하신 회천 3동 청담천 저리조 회정역 연결 인도교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신도시 내 신설되는 회정역사는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 및 개통을 계획하고 있고, 회정역사와 덕정지구를 연결하는 보도 6교는 회천지구 교통 영향평가에 반영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회천지구 단계별 사업 시기 중 3단계 구간 사업 시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형태, 위치 등에 대해서는 설계 시점에 LH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질의하신 국도 3호선 개선 사업 관련 기존 계획안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개선 사업은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되어 양주시청에서 덕정 사거리까지 7.7k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금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회천지구 조성과 함께 국도 3호선의 조속한 확정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LH 공사와의 TF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도 3호선 확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코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